오복 중에 하나 치아. 그런 만큼 사람은 누구나 가지런하고 예쁜 치아를 갖고 싶어한다. 때문에 충치나 풍치 또는 외적인 충격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인공치아를 제작해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최근 수술하지 않으면서도 임플란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공 대침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보철법인 투키 브릿지가 등장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키 브릿지는 양옆 치아에 작은 구멍을 내 인공치아를 끼우는 보철법으로 건강한 치아를 삭제할 필요가 없고 통증도 없어 치아로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치아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투키 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1부의 윤혜령입니다.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해서 매우 중요시 여겨져 왔는데요. 이 충치나 또 불의의 사고, 또 잇몸 질환 등으로 이 건강한 치아를 잃게 됐을 때는 이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치아를 심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공치아를 심는 일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 시간 등의 문제, 또 비용, 그리고 또 이 건강한 치아를 빼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치료를 미루셨던 분들을 위해서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1부 시간에는 기존의 시술법인 틀니나 브릿지의 단점을 모두 뺀 투키 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미소드림 치과의 황성식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에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직접 받고 있습니다. 2대의 전화가 열려 있는데요. 02-6676-0201번 그리고 6676-03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www.wowmedical.tv에 접속하시거나 한글로 인터넷 주소창에 와우 메디컬이라고만 치셔도 접속이 가능하시니까요. 상담 게시판에 또 내용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나 또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실된 치아를 해놓는 새로운 시술법이죠. 투키 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치아가 상실되는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해요. 네. 상실되는 원인은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10대나 20대 좀 젊은 층에서는 보통 치아가 썩는다고 말을 하죠. 네. 충치에 의해서 방치를 해두었을 경우에,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뒀을 경우에 더 질환이 진행이 되면 그걸 뽑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30대 넘어가면 약간 양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치주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풍치라고 어른들 말씀하세요. 네. 오시면은 이제 잇몸에서 피가 차 고름 나오게 되면은 썩지는 않았는데 흔들리게 돼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레저 활동 증가로 인해서 스키 탄다거나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외상으로 인한 치아 상실도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부딪혀서.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치, 그리고 또 잇몸 질환, 노화, 요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연치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자연치를 잃게 되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실감이 참 많이 크잖아요. 예.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인공치아를 이 자연치를 대신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존 방법들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들이 보통 있나요? 틀니하고 브릿지, 임플란트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틀니가 나오게 있는데요. 네. 틀니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이제 치아가 다수로 많이 상실이 됐을 때 잇몸에 얹혀져갖고 뺐다 꼈다 하는 방식을 통틀어서 틀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입 안에 고정적으로 있지 않고 뺐다 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두 틀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브릿지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빨이 몇 개, 한두 개 정도 빠졌을 때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옆에 이제 멀쩡한 치아를 다 깎아내게 됩니다. 깎아내게 돼서 지금 멀쩡한 치아를 깎아서 작게 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네. 들어가게 되면은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틀니나 브릿지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오게 된 게 임플란트인데요. 네. 이 임플란트는 그 상실된 부위에 턱뼈에다가 티타늄 합금을 딱 신기 때문에 네. 전혀 양옆의 치아를 손상하지 않아도 되고 그 뺐다 꼈다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죠.
네, 그렇군요. 예. 기존의 시술법으로 틀니, 그리고 또 브릿지, 임플란트 이렇게 세 가지 시술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각 어떤 시술법인지 자료 그림을 좀 보면서 차이점과 또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틀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데요. 네. 근데 대신에 큰 단점이 있죠. 사용하기 불편하고 이제 씻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자연치 30% 정도 되고, 이제 브릿지는 이제, 뺐다 꼈다 하는 수고를 줄인 대신에 이제 생리빨을 갈아내야 한다는 이런 큰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모든 그런 단점들을 없애긴 했는데 비용이 많이 고가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신질환, 당뇨가 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은 할 수 없고 또 이제 비용적인 문제로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틀니나 브릿지 그리고 임플란트의 이 시술법의 특징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투키 브릿지라는 것은 또 어떤 시술법인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투키 브릿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 것 중에서 장점만 몇 가지 뽑아서 만든 건데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브릿지란 치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네. 비용도 저렴하고 붙어 있는 대신에 수술도 안 하는 대신에 양옆의 치아를 다 깎아낸다고 했잖아요. 네. 요 깎아낸다는 요 단점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양옆의 치아를 이제 깎지 않고 넣는 대신에 수술도 하지 않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보철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키 브릿지가 이 건강한 지대치를 삭제하지 않는, 깎아내지 않는 인간 친화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이 사실 투키 브릿지라고 하면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술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 화면인데요. 네. 자료를 먼저 이 치아의 양 옆에 각도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홀을 1.5mm 정도 뚫습니다. 네. 그 홀의 굵기는 한 0.8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길이는 1에서 1.5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홀의 구멍은 2개를 뚫는데요. 가능한 넓게 뚫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이는데 여기는 이건 앞니 사진입니다. 앞니. 아래 앞니 사진인데 조그맣게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들어서 가운데가 인공치아에 키가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투키입니다. 네. 투키가 들어가게 되고 가운데 인공치아, 의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감쪽같이 치아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빠진 치아의 양옆에 있는 치아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키를 부착을 하고 거기에 인공치아를 삽입을 해주는 예, 예. 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투키 브릿지가 치아가 빠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대신에 이거는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네. 양옆에 치아에 이제 홀을 뚫어서 거기서 힘을 받기 때문에요. 한쪽에 치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치아가 부실할 경우에 흔들리거나 뭐 질환이 있거나 많이 썩었거나 약간 썩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많이 네. 썩었거나 그래서 뭐 해야 될 경우에는 하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치아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경우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적용 대상이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대치가 정상적인 경우 이거는 이제 썩지 않고 튼튼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지대치 중 한쪽이 부실한 경우는 이쪽은 치료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대치 중 한쪽에 크라운 브릿지를 해야 할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한쪽은 기존에 깎아놨을 경우에 크라운을 하고요. 나머지 한쪽은 깎기 싫기 때문에 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인공치아를 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대치의 어떤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또 같고요. 나오는데 이제 네. 지대치가 이제 틸팅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 뭐 기존에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공간이 좋아서 네. 이런 경우에도 투키브릿지 아주 훌륭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지대치 삭제 불가능한 경우 이제 입을 오랫동안 벌리기 힘들다든지 턱 개구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환자들도 금방 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적용 대상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당뇨병이나 고혈당공증 그리고 또 혈액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시술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투키 브릿지 시술법도 역시 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께 적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네. 임플란트가 노인성 질환에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마취를 하고 잇몸을 드러내고 그 턱뼈에 구멍을 뚫습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집어넣는 심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그 환자한테 쇼크를 주는 수술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심하시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은